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네, 고생 많습니다. 아닙니다. 지적사항 조치 결과 254쪽 감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계획 수립. 현장 방문도 저 본 의원은 한 2번 가봤습니다. 시작할 때 한번 가보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가봤는데 이 감악산이라는 것이 이제 본 의원은 늘 이제 감악산에 대해서 관광 자원화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인터넷에서 감악산을 딱 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 또 법륜사 출렁다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양주 감악산이라고 한번 쳐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감악산 주유소, 감악산 포포상장, 감악산 생고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주에 관련된 감악산이 아니구나. 그 외부에서 양주뿐 말고 다른 그 도시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양주의 감악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이제 이렇게 감악산에 오시는 분도 대부분이 이제 파주로 와서 출렁다리 타고 그다음에 정상까지 왔다가 도로 이렇게 하산하잖아요, 그죠? 예, 법륜사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출렁다리 갔다가 예. 이렇게. 그래서 그 조선시대 그 명조 때 이제 임꺽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알죠, 의적. 네, 이분이 이제 그 관군을 좀 피해서 그 숨었던 임꺽정 굴. 이게 양주에 있습니까? 파주에 있습니까? 지금 인꽃정봉 임꺽정 자체는 굴이 있어요. 굴. 양주입니다. 네, 양주죠. 네, 그래서 이제 감악산이 이제 그 동안에 이번에 이제 현장 방문 의회에서 갔는데 상당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등산객들도 이렇게 조우를 했는데 아주 잘 돼 있더라 이렇게 이제 듣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그 6월 달까지 완료가 되는 거죠? 예, 지금 데크공사가 추가로 올해 그 하는 부분이 6월 달까지 가능합니다. 상당히 임꺽정봉 그 목재 데크 계단도 한 210m 정도 했고 또 임꺽정봉 하단부 구릉제 데크 계단도 한 160m 그리고 또 전망대를 상당히 잘 해놓으셨더라고 전망대. 네, 그렇죠. 그 전망대가 이제 중간 이제 전망대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에서 이제 그 등산로만 가지고는 이게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 드시죠? 예, 예, 그래서 휴양림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지금 구릉제 쪽에 이제 조성하는 게 있죠. 야영장, 숲속 야영장 지금 용역 중에 있나요? 예, 신암저수시 그 숲속 야영장 요 부분을 지금 저희가 시유지 약 한 20만 제곱미터에다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접경직 사업비로 해서 국비 80%, 시비 20%, 그래서 시비도 이제 별로 안 들어가고,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3년 올해부터 해서 3년간의 이제 2022년까지.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국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하는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 28억 4천을 가지고 국비 80%, 시비 20%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비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사업을 내년부 실시하기 사업은 내년부터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시유지 아까 국장님이 거론하셨는데 뭐 시유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제 많은 시설을 좀 가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뭐 캠핑장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또 좋은 산하고 명산하고 연결된 그런 산은 항상 그 개발을 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면 대부분이 잘 되더라고요. 그럼 주민들한테 수익도 창출되고 또 지역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살고 그래서 이게 적당히 해서는 그냥 등산객만 오는 거고 이왕에 이제 감악산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으니까 단계적으로 앞으로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추진을 해서 상당히 그 감악산이 정말 좋은 산입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군사 요충지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군사 요충지라고 돼 있는 산을 가보면 전부 다 산이 좋은 산이에요. 360도 봤을 때, 360도로 봤을 때 전체가 다 조망권이 되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뭐 이상돈 과장님 또 뭐 팀장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이제 감사를 드리고 전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52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 문제인데 처리 지원 사에 보니까 이제 구비서류 미비 이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이게 이제 구비 서류도 사실상 뭐 미비하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받아서 반려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뭐 유관기관 협의 뭐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각종 협의 기관에 또 뭐 경찰서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뭐 이제 신규자들이 이제 어차피 처리를 했는데 또 세월 시스템에 사실 등록을 늦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이제 민원 때문에 인허가 민원 때문에 이제 저 허가가 뭐 가끔 가고 또 전화도 자주 하는 편인데 이게 그 공무원 공직자들의 그 잘못보다는 설계사무소에서 큰 용역사가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원인은 이제 인허가 부서에서 뭐 처리를 좀 잘 안 해준다, 늦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본인이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민원이 제촉을 하니까 용역사에서 설계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핑계를 대요. 시에서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서류를 미비하게 넣고 또 어떤 거는 서류 제출도 안 하고 나서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용역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사실 열심히 해놓은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본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줍니다. 민원인한테 아직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더라. 또 서류가 미비됐더라. 뭐 보완 서류를 냈더라. 오히려 설계사무소에서 이런 보완 서류를 보완을 했으니 설계사무소에다 얘기해서 그 보완 서류를 빨리 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이제 답을 많이 주는데 그러면 이런 그 용역사 문제 있지 않나요, 국장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단은
그 신청자가 민원인이 위임장을 모든 일건에 변경을 하고 허가 신청을 하고 하는 것을 위임장을 받아서 설계사무실에서 이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사항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예전에는 지금 이제 올해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지금 그런 사항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측량 설계사무소나 또 그 다음에 건축 설계사무소 이 부분을 합동 연찬회라 해서 한번 이제 저희 시청 강당에다 하고 이제 그 교육도 하고 또 당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런 홍보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사실을 그대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관계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이제는 그 대응을 했더라도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직접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보할 수 있게끔 같이 양방간으로 통보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네. 세워서 그 보완을 인허가 소리 들었을 때 보완되는 게 상당히 많죠. 본의원이 볼 때는 본의원한테 저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은 거의 뭐 100% 이상이 100%가 보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민원인은 모르고 시에서 늦게 해준다. 빨리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그 시하고 그다음에 그 설계하는 용역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다. 만약에 말이죠. 지금 본의원이 이제 자꾸 지적을 하지만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그 용역사는 반드시 페널티를 줘서 그렇죠. 네, 관계 법령을 따져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페널티 주는 문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또 훌륭하게 또 일을 처리하는 뭐 공직자도 있고 이제 민원 문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지목이 도로로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났는데 그 도로 그 토지 소유주하고 그리고 그 허가자하고 이름이 다르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하고 아들이야. 아들 앞으로 허가를 냈는데 그래서 그 토지관리과에서 그 부친한테 전화를 했더니 부친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그 용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도장이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 위임받아서 뭐 괜찮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제 본의원이 만나서 한 서너 시간 참 뭐 울분을 토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토지관리과의 그 여직원이더라고요. 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부시장님께서 한번 저 토지관리과에 확인을 하셔서 뭐 이런 공무원은 우수 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사람이 틀렸을 때 뭐 지목 변경을 해주면 이게 시에서 안 된대요. 법으로 가서 변경이 된 거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수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4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뭐 지난 연도에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뭐 근절이 안 돼요, 근절이. 그런데 이제 우리 주택과장님 말씀으로는 국토부에서 뭐 강하게 시행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다는데 그거 한번 과장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주택과장입니다.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이제 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법 행위는 일반 시민들이 생활을 하다가 법을 약간 이제 몰라가지고 편의를 찾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불법 쪼개기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개입 범죄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익을 택지 개발내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법령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떤 용역사나 시공자의 선택에 쫓아서 그 부분을 이제 그 불법 행위라면서 고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양주시에서는 그동안 그 시민들의 어떤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편을 볼 때는 또 시민의 또 이렇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고 조례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완화하는 규정도 했지만, 이것은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 문제가 불법 쪼개기로 인해서 많은 그 신도시에서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그 작년에 이제 그 쪼개기 주택 등 불법 건축물 대처를 위한 단속 요령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이렇게 개별 시가의 10% 부담하던 것을 그 주택 가격에 1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이제 많은 그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근절 의지가 있고, 어제는 그 경기도에서 또 불법 쪼개기 명단에 대해서 세세하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시청에서는 이번 기회에 근절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저희가 어제 이렇게 그 공문 시행을 했는데요. 그 10건을 저희가 이렇게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많게는 5,850이 나오고 2,000, 3,000 이렇게 뭐 3,000, 4,000 이렇게 부과합니다. 평상시에 400, 500 나오던 것이 그렇게 이제 그 적용해 봤더니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게 진짜 실제 부과하고 나면 이제 소문이 퍼져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원상 회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위반했을 때 예, 예. 어떻게 이제 그 과태료인가요? 벌금이죠. 뭐 이행 강제금이라고. 강제금이죠. 예, 안 하면 이제 할 강제금을 때까지 부과합니다. 현재 2%에서 10%로 예, 뭐 2.5%에서 10% 적용했는데 예. 그 시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시가가. 그 시가에 이제 그게 신도시는 비싸겠죠. 예, 비싸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전수조사해서 올려라.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공문이 왔다는 거죠. 예, 한 예로 이제 저희가 어제 이제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한 거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일단 상가는 이제 변형 없지만 2층에다가 예를 들어 그 2층, 3층에다가 한 가구씩 증가시켰고, 또 이렇게 총 하여튼 뭐 5가구를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가 표준액이 1억 500인데 10%를 이렇게 그 감경을 시켜도, 예를 들어 감경이 없으면 참 해도 3,150이 나오고, 또 뭐 2, 3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990 나오고, 특히 이 주택 같은 거는 옥상에 또 이렇게 좀 더 세를 하려고 증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그 조례에서, 법에서는 50% 감면해주고 조례에서는 60%를 적용해도 이게 5,700짜리가 1,700, 그래서 총 5,850이 이렇게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교통안전구 보고할 때도 엄상마을에 예, 주차장 47면 세우는데 47억. 이거 주차장 한 대 1억이에요, 1억. 그래서 이게 그 엄상마을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저 고업동, 고업지구도 수백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옥정지구인데 그 지난 연도에 감사할 때 얘기 들어보면은 그때 상당히 좀 시에서 강하게 가서 적게 이후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또 이후에 지금 많아지고 이런 부분, 만약에 화재가 발생된다든가 이럴 때는 아마 양주시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그런 염려가 언론에서 좀 보면 항상 뭐
단속을 잘못했니, 뭐했니, 뭐 방치했니, 뭐 이렇게 항상 그 크게 사건 터지면 나오잖아요. 의정부에서도 무슨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는 국가 시책이라고 그러니까 뭐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본의원이 이제 질의한 건데 불법 건축물 적발현황. 불법 건축물이 지금도 뭐 상당히 많이 있나요? 예, 여기 보면은 뭐 411건인데 2020년은 41건이고 19년은 192건. 많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 건축물 대비해서 네, 주택관련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쪼개기든 일반 불법이든 간에 이제 그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그 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이 전담할 조직이 주택가 내에 이제 행정팀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올 초에 이제 아마 한 사람을 더 줘서 이제 2명을 해놓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 주택 행정팀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많은 효과적인 단속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또 시민의 그렇게 또 지금 요새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태에서 그 시민들의 어떤 이제 불법 행위는 있긴 있지만 또 그분들의 또 어떤 경제적 활동도 이렇게 일부는 보장할 이런 게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하여튼 그 뭐 쪼개기든 일반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허가 전, 뭐 예를 들어 사용 승인 전, 사인 후라도 그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덕분 때문에 불법 행위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지금 이제 공공주택이 이제 80%가 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주택이 80% 넘고 그래서 또 민원도 다중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공공주택이 이제 많아진 만큼 또 민원도 많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공주택 과가 생겨야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난번에 결산 심사위원회 그 지적사항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 세무행정하고 그다음에 주택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이 그 인력이 좀 적어서 일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 건축물이 됐던 또 뭐 세무행정 그 현장도 확인을 못하고 과세를 하고 인력 부족으로. 그럼 국장님은 그런 부분 인지하고 계세요? 예, 주택가도 그렇고 사실 그 허가가도 8개 팀입니다. 하나의 과에 8개 팀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좀 사실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관계 부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구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이 상당히 그 민원 때문에 시달리잖아요. 네. 허가가도 그렇고 주택가도 그렇고 토지가 도시계획가 마찬가지로 좀 시민들이 가장 민감한 거 가지고 대면하는 도시주택국인데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아마 힘든 부서일 거예요. 거기서 뭐 빨리 해줘라 뭐라 이렇게 또 뭐 잘 안 되면은 그거 뭐 공무원 원망하지 민원이 스스로 본인 자신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꼭 될 것 같은데도 안 해준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은 민원인들이 얘기하는데 여튼 도시주택 전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래도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길 의원입니다. 230페이지. 그 용도지역 지정 효율성 제고. 이건 뭐 어떻든 제가 몇 번이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그 송전탑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송전탑 인근에 뭐 지금 700m까지는 뭐 전기요금을 면제해주고 이제 사업을 하라고 이제 돈이 나오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그 인근의 그 농지가 실질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으로 돼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뭐 생산관리 지역이나 뭐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명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라도 좀 해주면 어떻든 공장도 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해 보는 데에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명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도에다가 좀 송전탑 지나가는 밑에 몇 메터 정도까지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좀 변경을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명분은 된다고 하기 때문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전에 저희가 행감 중간 보고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이제 도시 기본 계획 끝나면 내년도 이제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도시 관리 재정비 때는 모든 그 다시 한번 그 적성 평가라는 걸 또 실시를 하고 토지 적성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저희가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피해의 어떤 그런 지금 송전탑 관련해서 피해 보는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그 내용도 좀 담아서 저희가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분이 돼서 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그렇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애로사항이면 전부 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된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사례는 없겠죠. 네, 네. 다만 이제 개발 적성 관계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적성 평가할 때 그래도 보존과 개발과 뭐 이 선에 좀 왔다 갔다 한다면은 개발 적성 쪽으로 많이 검토해. 아니 그런 식으로만 된다면 지금 뭐 송전탑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뭐 도의 사람 모든 분들이 이거 이해 못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법으로 명시해 놓으면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양주시 아직까지 갈래는 없지만 양주시에서부터 한번 만들어서 그 주민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센티브가 가능하진 않지만 지금 이제 인센티브를 처음적으로 저희가 한번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경기도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232페이지. 그 일령리 시 배드민턴장 진입로 문제 해소 대책 마련. 참 이게 뭐 문제가 크죠. 실제로 진입로도 없이 배드민턴장을 허가를 내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죠. 지금 가보니까 뭐 사진을 찍고 왔지만 뭐 저기다 올리긴 파워포인트 올리긴 뭐고 지금 다 진입로를 막아놨습니다. 그거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그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애당초에 그 지금 현재 그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경매를 받은 그 토지 소유자하고 몇 차에 걸쳐서 또 얘기도 했고 또 현장도 갔고 또 이제 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금액적으로 뭐 한 2, 3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해더라도 한 2, 3억 들어가야 되고 또 본인이 해더라도 2, 3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부담이 가는 어떤 사항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며칠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 분쟁의 소지 토지에 대한 어떤 분쟁의 소지가 바로 옆에 인근 필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소송 중인데 그 부분을 끝난 다음에는 일단은 그 배드민턴장 입구는 열어주겠다 이렇게 구두 확약은 받았습니다. 뭐 지금 제가 몇 년째 이거를 이제 질의를 해도 답이 원점이에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또 뭘 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저도 이제 주위의 사람들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도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의 능력이면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에 하여튼 발의를 하셔서 이번에 꼭 우리 양주시에서 매수하든지 진입로가 개설이 돼서
편하게 우리 밴드장을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것은 아직까지 문서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문서로는 뭐 일단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하여튼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공장 허가나 이런 거 허가를 나가고 지금 방치돼 있는 그 허가장이 몇 군데 정도 몇 개나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허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총 한 638건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좀 미준공 확인된 건 638건입니다. 38건이 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그냥 이후 착공을 안 했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네. 2014년부터 15년까지 조사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이후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약 한 735건이 한 청문, 취소 청문 대상으로 돼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부터 2012년까지가 약 한 1,435건 중에 한 700건 이제 청문 대상하고 취소 되어 있습니다. 청문 대상으로는 어떻게 하나 절차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업 의지를 따져봐 가지고요. 예. 그쪽에서 이제 전혀 뭐 사업 의지라든지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취소 청문 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응했을 때 그 사업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게 뭐가 있다 그러면 그럼 청문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이걸 청문 요청을 합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허가할 때 허가는 돈을 다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허가 취소를 시키게 되면 그 돈을 환원시켜줍니다. 돌려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행위를 안 한 상태라 그러면 돌려주는데, 행위를 뭐 예를 살림 같은 경우 뭐 했다 그러면 돌려주는 게 아니고 복구의 지금이라서 그거에 의해서 사업 복구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합니다. 아니 조건부로 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뭐 2번이라든지 3번까지 그냥 공장 설립하지 않고 방치됐을 경우 개발 행위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우리 법적으로 해놓으면 안 돼요? 글쎄 그렇게까지는 저희도 뭐 검토해 본 적은 없겠지만은 그 필요하다면은 정책권이 할 사항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처리하는 하고, 근데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많이 그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A 허가자가 허가를 내고 B가 다시 사가지고 할 경우에 그냥 명예가 그냥 넘어갑니까? 그 조건이 허락한다 맞는다 그러면 그건 또 특이 사항이 없다 그러면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장 허가 내놓고 이렇게 방치된 게 많고, 사실 부도나는 건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도나는 것도 끼리끼리 한다고 집안 식구끼리 해먹고 그런 게 많이 발생하죠.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당초에 그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문을 하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그냥 방치가 몇 년 안 되면 그냥 허가 취소하는 건 없습니까? 그렇게 바로 취소는 없습니다. 청문 절차를 꼭 청문 거칩니다. 절차를 받지 않고요. 예, 예. 청문 절차하는데 뭐 돈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저희 그 법률 자문관하고 그다음에 저희 실무자하고 담당 팀장이 배석해서 그 사람의 사업 의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거기서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나 이거는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적으로 계략적인 안내를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허 과장님이 언제 일을 잘하셔서 뭐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론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게 또 더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 내준 부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오산리 그 단촌이라 그러죠. 거기 그 조합주택 아파트 설립하는데 지금 현재 방치돼 있어가지고 별난 소리가 다 들립니다. 뭐 회사가 망해서 뭐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다. 뭐 현재 이제 그런 말이 들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길래 그런 소리가 들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조합주택
지난 그 2월 달에 2월 12일인가 그날이 그 건축 심의를 한 결과 조건부 심의 됐습니다. 조건부 심의 돼서 그 심의사항을 보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5월 13일 날 그 지구단위 계획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도 저희가 다 받아줘서 이미 변경이 완료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주택건설 사업계획 그 승인이 지금 낮다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마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보완 사항이 들어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보완이 완료된다면 저희가 사업 승인 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8월 7일까지 보완을 좀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요. 이거 단천 삼거리 가기 전이에요. 네네. 한산 아파트 옆에 있는 거.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완을 하는 중입니다. 근데 아마 시행사에서는 그 아마 저 7월달 조합 측에서는 7월달에 뭐 착공을 한다 이렇게 아마 홍보를 하는 어떤 그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네. 조합원이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제가 네. 추가적인 것은 그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42 조합원 수입니다. 1,042명. 이게 몇 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1,572세대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그 이 허가 내줄 적에 그 도로를 조건부로 4차선 내는 걸로 해줬죠. 아마 부분적으로 예.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앞에 도로 아마 부분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 한번 진입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거기 이제 아스콘을 새로 이렇게 깔았는데 실적으로 이렇게 7월달 정도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면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전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런 7월달에 틀림없이 착공하는 걸로 결정졌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착공을 한다는 것은 조합 측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그 보완 사항을 8월 7일까지 제출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맞다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 지구 단위를 변경을 해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으로 행정에서 행정 그 도움을 줘야 됩니다. 시적으로 찾아서 좀 도움을 주시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몇 차에 걸쳐서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이제 연장되는 것을 조건부로 저희가 해드렸고 또 조합원들이 또 많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배려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숲 해설사 있죠? 유아숲 체험하고 거기 해설사가 이제 지금 현재 6명인가 8명인가 8명이죠. 해설사가 6분이 있습니다. 8분이죠 8분. 유아숲에 6명. 잠시만요. 지금 이제 유아숲의 해설사는 2명이고요.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관련된 분은 이제 숲 해설사 2명. 숲해설사는 숲해설사가 유아숲이 4명, 숲해설사가 2명 예.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유아숲 해설사가 몇 명이요? 6명이겠죠. 유아숲 지도사가 6명, 예산이 숲해설가가 보니까 나와 2명. 있더라고요. 네네. 그 유아숲 거기에는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예산 섰던데 그 왜 1억 5,300만 원인가 쓴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썼어요? 예산이 어디다 쓰는데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네네. 지금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뭐 공모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죠. 그 어디다 위탁을 줘가지고선 거기서 하는 거죠. 지금 유아숲 지도사는 이제 저희가
좀 이런 그 해설사 하시는 분에 대한 그 직업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뭐 계약직이라든지 뭐 공무직으로 해서 그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그 산림청에 네.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예, 지침에 있어서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탁업자가 바뀌면 네. 그 숲 해설사도 또 딱 바꾸면 또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좀 있죠. 그런 것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 그 사람들이 좀 일을 하지. 또 양주시에서 시컨 다 이렇게 교육받고 양주시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들인데 뭐 법제화 시켜가지고 뭐 업체가 바뀌어도 그분을 다시 채용한다. 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좀 규정을 정해놔야 되지 않나 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위탁업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뭐 그 업체가 됐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바뀌면은 바뀐 업체한테 일단은 저희 그 이쪽 그 인원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타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위탁업체가 그게 꼭 필요가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아까 해설사가 말씀드렸듯이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네. 예, 저희가 그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탁업자도 지금 의정부죠, 의정부. 양주에는 없나요? 그런 그 자격을 가져서 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좀 파악을 그래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든 그 해설사가 직업이 좀 안전되게 좀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애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